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봄꽃이 필 때 함께 읽으면 좋은 시를 같이 낭독해보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들이 담겨있는 시집을 제가 책장에서 찾아보니까 이 두 시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두 편을 소개해드릴 시집은 바로 이 천냥이 시인의 시집, 네, 새벽에 생각하다라는 시집에 실린 시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시집을 읽으면서 좀 많이 힘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봄과 꽃이라고 하는 주제로 쓴 시들이 있어서 제가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집을 읽다 보니까 한 편 한 편이 너무 주옥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 시집은 전체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인은 바로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최영미 시집인데요. 최영미 시인을 제가 좋아한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꿈의 페달을 밟고라는 시집으로 이름을 알린 최영미 시인님이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시집이 바로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선운사에서라고 하는 시를 저희가 이제 봄과 꽃을 주제로 한 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 이 시집이 굉장히 엄청난 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집도 다음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시 중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도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시들이 많아서 제가 이 최영미 시인님은 좀 긴 영상으로 시집 여러 권을 모아서 특집으로 한번 제가 봄이 가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봄만 되면 막 꽃을 저희가 보면은 막 마음이 들뜨고 막 설레고 막 붕붕 떠 있는 것 같다가 또 꽃이 지는 거 보면 마음이 막 알 수 없이 외롭고 막 쓸쓸하기도 하고 막 허무하기도 하고 막 괜히 울적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봄만 되면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알 수 없이 외로워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이런 감정을 시인들은 어떻게 시로 풀었었는지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봄꽃 필 때 읽으면 좋은 시.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시는 구양숙 시인이 쓴 봄날은 간다입니다. 이렇듯 흐린 날엔 누가 문 앞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보고 싶다고 꽃나무 아래라고 술 마시다가 목소리 보내오면 좋겠다. 난리 난 듯 온천지가 꽃이라도 아직은 내가 더 예쁘다고 거짓말도 해주면 좋겠다. 제가 이 시를 7년 전쯤에 제가 좋아해서 팔로우해서 받아보고 있던 인스타그램 친구가 올려줘서 알게 된 시인데요. 저희가 막 봄에 막 밤길을 걷다가 이렇게 막 꽃이 피어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이 시가 너무 잘 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처음 읽고 사랑에 흠뻑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집 앞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리고 꽃나무 아래에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레는 그런 이 감정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무리 꽃이 예쁘다고 하더라도 이 온천지가 꽃이라도
그 꽃보다 내가 더 예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담아서 제가 이 시를 좀 만나는 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는 시인데요. 네, 이 사진은 제가 하동에 벚꽃을 보러 갔을 때 밤에 본 꽃을 담아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봄밤에 이 봄을 즐길 수 있는 밤에 이렇게 막 꽃나무 아래에서 이런 시를 읽어주면 그것이 이 설레고 들뜨는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고양숙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 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최영미 시집에 있는 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 실려있는 첫 번째 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선운사에서 최영미 시인의 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이 부분이 약간 그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는 너무 힘든데 헤어지는 거는 사실 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안 힘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님이라고 만나도 순식간에 헤어질 수 있는 거를 좀 빗대서 쓴 감정들이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꽃이 지는 건 쉬어도 내가 당신을 잊는 거는 한참이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시인이 너무 시에 잘 담아주셔서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봄 하면 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봄에 좀 쓸쓸하고 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시인 것 같아서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 시는 바로 천냥이 시인의 그늘과 함께 한나절이라는 시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새벽에 생각하다라는 시집에 담긴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전체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문장 하나만 들고 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전체 시를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들 하고요. 나는 가끔 뒤돌아 보았어요. 그늘을 생각하면 나는 미리미리 서늘해져선 한나절이라도 내가 먼저 봄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짧은데 굉장히 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이 시에서 저를 사로잡았던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나절이라도 내가 먼저 봄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이 한나절이라도 내가 먼저 좀 따뜻해져서 당신에게 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가끔 뒤돌아보았다라는 말이 나는 사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고 잘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저의 성격을 저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뒤돌아보았어요 라는 문장이
좀 쉽게 읽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또 한 8년 전에 한참 열심히 봄만 되면 꽃을 찍으러 다녔던 시절에 찍은 벚꽃입니다. 이번 주에 벚꽃이 만개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설레는데요. 네, 이번 주에 꽃구경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시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꽃을 보면 조금은 봄이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는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새벽에 생각하다라는 시집에 담긴 천냥이 시인이 쓴 너에게 쓴다라는 시입니다.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달았다. 꽃 진자리 잎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잎 진자리 새가 앉는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 풍화 되었다. 여러분,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꽃이 피어나고 질 때까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긴 시죠. 이 시도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에게 쓴 마음이 내 일생이 되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지? 라고 감탄하면서 읽었던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봄꽃을 보러 가실 때 이 꽃나무 아래에서 꽃이 피었다고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지? 그리고 꽃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스승이라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는 꽃나무 아래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아직 메마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찍었던 벚꽃 사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꽃나무 아래에 서 있으면 좀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싱숭생숭해지고 막 설렜다가 막 들떴다가 막 갑자기 외로워졌다가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봄을 탄다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이 봄을 탄다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시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시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마음들이 저는 좀 너무 아름답고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봄에는 꼭 시집을 한 권을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마지막 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는 이승희 시인이 쓴 봄비는 그렇게 내린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2월 말부터 이 시를 좀 열심히 찾아서 보는 편인데, 저는 비를 좋아하고, 특히나 봄비를 좋아하고, 이 봄비를 맞고 있는 이 피어난 잎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봄 하면 막 들뜨, 막 설렘, 막 떨림을 생각하지만 저는 봄에 좀 자주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막 허무해지고 가장 외로워하는 시기가 바로 이 봄이라는 계절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쓸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시를 꺼내서 읽어봅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칼끝은 굳이 내 몸의 저해생을 기록하고 싶어 했다. 그 저녁의 바깥에서 내가 개처럼 나를 핥는 동안에도 날 버린 마음들 환하게 불로 켜지고 마음 없는 몸은 창백하게 앉아 뼈를 깎는다. 칼이 혀끝을 부드러운 장막처럼 지나고 눈썹 위에서 새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붉은 불빛들이 구슬처럼 흘러 천국의 불빛처럼 반짝이고 날 버린 마음들도 황홀했다. 봄비를 맞으며 비로소 내 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생각했다. 먼지 같은 시간들이 뭉쳐지는 저녁. 죽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저녁은 저녁의 얼굴로 나를 돌아본다. 어둠이 흰 옷을 갈아입고 이제 비로소 절망한다.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봄비가 내린다. 네, 이 시를 제가 4년? 네, 4년 정도 매년 봄마다 읽고 있는 시인데요. 이 삶에 대한 모든 거를 담은 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시의 첫 번째 문단도 있지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도 그 땅 위에 서 있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자는 주의인데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이라고 이렇게 나지막히 적혀져 있는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고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 삶은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 고통과 절망스러운 시간이 사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세 가지의 고통이 반복된다라고도 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 귀찮은데 살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가끔씩 사람들이 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땅 서 있는 땅 위에서 발을 단단하게 딛고 내가 이 땅 살고 있는 땅에 뿌리를 내려서 자기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저의 좀 이 삶의 목표인데,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땅 위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기에도 힘들 수 있지만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잘 서 있어 보자, 잘 견뎌보자 라고 하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인사를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봄비가 내리고 있고 이 겨울에 죽어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과정만 보더라도 저는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봄마다 이 시를 좀 읽으면서 울적하고 막 힘들고 막 일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좀 이 시를 읽으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막 비가 올 때 공원에 가서 막 비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저는 좀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봄에 우울해지고 좀 울적할 때마다 좀 이 시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많이 다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꽃이 피어날 때 읽으면 좋은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봄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들이 이 봄에 생겨날 수 있는 감정, 마음들을 대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꽃을 볼 때, 막 이렇게 설렘, 막 떨림, 막 즐거움, 행복함이라고 하는 감정도 시와 읽으면 조금 더 풍부하게 깊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분명히 저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막 봄이 오고 막 꽃들이 피어나는데 막 꽃들이 너무 쉽게 막 우수수 떨어져요. 바람만 불면 떨어지고 비가 오면 떨어지고 조금만 흔들리면 떨어지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막 괴롭고 막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막 힘든 그런 마음도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글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마치 내 마음을 담은 것 같은 시들을 읽으면서 이 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미는 인문학.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좋아하는 시집과 시들, 그리고 일상 속에 알고 있으면 좋은 인문학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